자, 사용자 권한 설정은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사용 여부를 열어둔 직원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니까 그들한테 어디까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들을 우리가 그런 걸 사용자 권한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영혁신과 ERP로 내는 문제인데 이렇게 내는 거죠. ERP는 모든 종업원이 다 쓸 수 있다. 이런 모든 종업원이 다 쓸 수 없죠. 지금 사용자 권한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원 등록에 여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풀면 올바른 것보다는 옳지 않은 걸 자꾸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거로 찾아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모두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별로 권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사원별로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설정해준 해당 모듈을 무엇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사용 여부 여부되어 있는 로그인을 누구로? 유언교로 해서 우리 여기 메뉴바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그게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회사 등록 정보에 누구로 들어가시고 시스템,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는 사용자 환경 설정 먼저 할게요. 네, 사용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원 등록에 여루되어 있는 윤영철부터 이우영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요 부분요 다 안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중에 누구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유원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회계 인사 수업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 의미들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만 설명을 하고 다른 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안 할 겁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필드 설명해 보시면 여기가 모듈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듈 구분은 시스템 관리부터 시작해서 원가 관리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 자, 이 모듈 구분의 사원을 선택하고 그럼 모듈을 선택하면 지금 시스템 관리 선택했어요. 그러면 나는 시스템 관리 모듈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싶다. 그럼 모듈을 선택하고 내가 권한을 주고 싶은 사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모듈 구분을 선택하면 여기 메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선택한 게 메뉴 쪽에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모듈을 제가 영업 관리로 바꾸면 메뉴가 바뀌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듈 구분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메뉴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상 권한 설정 줄 때 어떤 모듈에 대해서 주는지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변경이란 부분이 있고 삭제라는 게 있고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건 또 어디예요? 라고 하시면 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변경, 삭제라고 해서 들어오는 요 자리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변경, 삭제, 출력. 자, 변경이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소위 말해서 요 자리 이거 마우스 체크를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변경이 되어 있다는 건 내가 입력되어 있는 메뉴값, 자료값들을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입력이 가능합니다라는 표현이 변경이에요. 삭제는 지금 무엇인가의 데이터를 무엇할 수 있다? 나 지울 수 있다. 근데 메뉴 자체가요, 조회만 되고 변경이나 삭제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무슨 부분? 출력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출력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쇄만 가능하다. 조회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조회 권한은 사원 등록에서 우리 조회 권한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조회 권한이 여기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 실습 예제 쪽의 내용을 보시면 주식회사 세계전자의 사원별 업무 영역에 대한 핵심 ERP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자 한다. 사원별로 사용자 권한을 무엇해달라? 설정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부터 갈 거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박동현 씨를 잠깐 할게요. 자, 박동현 씨의 지금 현재 권한은 여러분 박동현으로 갈 건데 박동현은 가지 말고 이유영 갈게요, 여러분. 자, 이유영 씨를 가는데 이유영은 지금 구매 자재 관리와 생산 관리 공통에 대해서 무엇 해달라? 전권을 달라. 여러분, 전권은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자,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는 얘기는 여기 메뉴에 보면 여기에 검색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의 권한을 다 줄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저희 모듈 선택 먼저 할게요. 자, 지금 상단의 모듈은 구매 자재 관리를 선택.
자, 그럼 모듈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우영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우영 선택을 해주시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전권이라고 했을 땐 여기 메뉴라는 글씨 옆에 보면 여기 빨간색 꺽쇠 표시 보여요, 여러분? 이게 꺽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자, 그럼 빨간색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메뉴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녹색으로 바뀌어요. 됐을까요? 자, 이런 걸 전권의 형태예요. 그럼 요걸 지금 어디에서 이 메뉴를 이유형한테 모두 다 쓰게끔 해달라고 쓰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쓸 수 있다란 자리가 사용 가능한 메뉴에 메뉴가 둘아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상단에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정권 설정이라는 글씨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조회 권한이 사업장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여기 꺽쇠 표시 또 누를 수 있어요. 눌러보시면 회사, 사업장, 부서, 사원. 자, 그런데 회사로 잠깐 눌러보세요. 바뀌네요.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권한 설정할 때 조회 권한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유형 선택하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 사업장으로 먼저 보여줬었죠. 회사가 1번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어디에서? 사원 등록에서 조회 권한을 이유형한테 뭐로 줬다? 사업장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정권 설정할 때 여기 조회 권한 들어오는 건 사원 등록에 설정한 조회 권한이 자동 반영이 된다. 그러나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됐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읊는 건 사지선다 지문으로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읊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세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사용 가능한 메뉴에 모두 다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아까 변경 삭제 출력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그럼 저랑 같이 할게요. 주계약 작성 NPS가 있을 거예요. 네, 총괄 생산계약 세분화시키는 물류 쪽 얘기인데요. 자, NPS 쪽에 가셔서 변경을 클릭. 자, 그러면 우리 체크박스가 해제됐어요. 자, 그리고 삭제도 클릭, 출력도 클릭.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 메뉴 쪽에서 사용 가능한 메뉴로 무엇되어 있으면 우리 전개가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객 작성에 제가 변경, 삭제, 출력 모두 다 해제시켜 버렸죠? 지금 이 자리에. 예, 프로그램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유형은 지금 주기획 작성 NPS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글씨를 요거만 딴 거죠. 사용 가능한 메뉴에 있네? 그런데 변경 삭제 출력이 모두 다 뭐가 되어 있다? 해제. 그러면 사실상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냅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구매 관리 쪽에 있는 여기 권한이 사업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우스로 클릭하면 요렇게 뜨죠. 자, 그럼 이 자리를 회사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회사로도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는 소유량 전개 쪽도 회사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소유량 전개 현황이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현재 부서로 바꿔볼게요. 됐을까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다 망가뜨리고 있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우영의 무슨 부분, 소요량 전개는 사업장의 조회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회사 권한이었어요. 이게 됐어요. 자, 이렇게도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글 맞추기 잘 하세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바꾼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박동현 씨를 가볼게요. 네, 박동현. 자, 박동현 씨를 이제 가는데 박동현 씨는 영업관리네요. 그러면 우리는 박동현의 영업관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모듈 구분은 영업관리, 그리고 박동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전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린 모두 다 전권을 줄게요. 그러면 메뉴에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권한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린 사업장으로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모든 권한이 우리 전개됐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동현한테 영업관리가 있었어요. 전권이었고, 그런데 유원교에 영업관리가 있죠. 그리고 전권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쓰실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유원교 쪽에 가서 보면, 여러분 지금 사용 가능 메뉴엔 아무것도 전개된 게 없어요. 그럼 영업관리에 대한 메뉴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사원,
박동연에 가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 자,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데이터 변환부터 글씨가 들어오죠? 자, 근데 하단에 권한 붙여넣기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권한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박동연에 있는 권한과 유언규에 있는 권한이 같은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동연에서 권한 복사를 클릭. 아무것도 표시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유원규 사원을 선택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다시 클릭. 그리고 권한 붙여넣기는 지금 내가 선택한 요 모듈, 영업 관리만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모듈. 아, 나는 지금 박동윤이 갖고 있는 전체 권한을, 영업 관리밖에 없지만요. 전체 권한을 다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전체 모듈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모듈 선택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유형변태 메뉴가 전개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회사에서 종업원이 들어오면 이걸 매번 다 손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직무가 비슷한 직원 또는 똑같은 직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었던 종업원의 권한을 복사해서 대부분 붙여서 써버려요. 네, 그렇게 많이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 기능까지 보여드렸고, 자, 우리는 유원규한테 갈게요. 네, 우리 윤영철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윤영철에 뭘 가냐면 회계관리라는 부분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모듈 구분을 누구로 선택해 주시고 회계관리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윤영철 대표를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근데 윤영철 대표는 지금 사용 메뉴에 전권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요 메뉴들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관리에 결산 재무대표와 자금과 예산과 부가가치세 관리만 주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중간중간에 글씨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전표 장부관리라고 하는 큰 모듈 안에 또 우리 무슨 부분? 큰 거 밑에 우리 왜 대중소라고 하잖아요. 대를 모듈로 본다면 그 모듈 안에 중의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세부적인 메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의 메뉴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전표 승인해제만 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만 선택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에요? 지금 결산 재무제표 관리.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요 자리 체크박스를 하실 것. 그러니까 여기 상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권일 때만 써요. 그리고 자금 관리도 주고 예상 관리도 주고 그리고 뭐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관리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버튼은 같아요. 권한 설정이라는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사원 등록에서 회사 권한을 줬어요. 조회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사용 가능한 메뉴에 모든 메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준 것만 오픈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보시면 중간중간에 메뉴가 펼쳐지지 않는 게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유원규에 갈게요. 자, 유형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유형규는 어떤 것만 더 추가할 거냐면 여기 시스템 관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인사급여 관리가 있고 회계 관리가 있어요. 네, 요 부분은 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누구부터 하자. 시스템 관리 선택해 주시고 유원규 선택하시고 전권이니까 박스 체크해 주시고 권한 설정키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원규는 지금 인사급여 관리도 필요해요. 그러면 모듈 구분에 가셔서 인사급여 관리도 주시고요. 그리고 유원규 사원 선택하시고 상단에 권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권한을 안 눌러내요. 메뉴 눌러주시고 권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하나 더 하자겠죠, 여러분? 회계관리요. 자, 유원규 회계관리 모듈도 할게요. 자, 회계관리 모듈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원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메뉴를 체크하신 다음 권한 설정키를 눌러서 무엇 하시면 된다. 권한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권한제 했으니까 이거 갖고 로그인해서 글씨 나오는 것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우리는 권한을 줬다가 여러분 권한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권한 설정 옆에 뭐가 있다? 권한 해제가 있죠. 네, 그럼 권한 해제는 우리가 권한을 줄 때는 메뉴 선택을 먼저 하고 권한을 줬잖아요. 권한 해제를 할 때는 사용 가능한 메뉴 쪽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누르면 권한 해제가 돼요. 권한을 뺏어버리는 부분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또는 권한 입력돼 있던 걸 난 뭐다 없다? 싹 지우고 싶다. 전부 다 초기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권한 일괄 삭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쓰신다는 거. 우리 다른 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건 안 하고요. 우리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프로그램은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거만 해 놓으시면 우리 회계와 인사 수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사하는 거 여기 써드렸으니까 요거대로 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 환경 설정.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은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자, 요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 회사 누구죠, 여러분? 8,500번 회사죠? 자, 8,500번 회사에 내가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구동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6개월은 A로 바꿔놓고 6개월은 B로 바꿔놓고 여러분 데이터가 제대로 뽑힐까요? 제대로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은 회사에서 패키지형 ERP를 또는 구축형 ERP를 도입할 때요. 회사에서 어떤 식의 시스템으로 사용할 건지를 무엇하는 거 결정하고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잘하고 해라. 제발 자주 바꾸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여러 개. 그러면 8,500번, 8,600번, 8,700번 우리 회사가 3개다. 다 독립법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에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필드 설명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럼 여기 조회 구분과 환경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조회 구분은 말 그대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하는데 전체를 가지고 전체 다 영향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싹 바꿀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전체는 여기 1번 공통부터 원가까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조회해서 내용을 검색해서 쓸 건지 그런 얘기고요. 공통은 우리가 모듈이 여러 개였잖아요, 여러분. 회계도 있고 인사도 있고 구매도 있고 뭐 영업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쪽에 공통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 자릿수예요. 소수점 자릿수. 우리 수량과 단가를 곱하는데 수량에 우리는 소수점이 있다. 그럼 수량에 우리는 정수만 보여줄 거냐 아니면 소수점 자리도 같이 보여줄 거냐 그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수점을 보여준다면 너 2자리까지 할 거야 4자리까지 할 거야 그 자리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수점에 우리 누군가를 곱하면 결과물로 나오는 숫자도 소수점이 등장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회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에 대한 통계를 뽑는 게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라든지 우리 생산 쪽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 주는 부분들 공통적으로 다 같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공통이라고 해요. 회계는 그냥 회계 모듈에 영향 주는 거. 인사는 인사 쪽에. 물류는 물류 쪽에, 여러분 이 물류는 우리 소위 말해서 운송의 물류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로지스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ERP의 물류라는 건 영업 관리,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이해되셨어요? 생산 관리 그런 걸 묶어서 물류라고 하는 부분으로 총칭해서 써요. 그래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가는 말 그대로 원가 분석 때문에 들어져 있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요 조회 부분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환경 요소는 여기 환경 요소명에 대한 걸 여기다 한글로 넣으면 검색이 가능해요. 그럼 제가 여기 전체로 그대로 두고요. 환경 요소에 가서 여러분 거래라고만 넣을게요. 거래.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거래라는 글씨가 들어간 게 모두 다 검색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뭔가 찾으실 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눈에 확 안 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전 지워 놓을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면 전체가 보여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 자, 여기 보는 요령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환경 요소 옆에 유형의 구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형의 설정이 있고,
그리고 선택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유형의 구분이라는 부분에 들어오는 건 지금 현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여부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쓸 거니 안 쓸 거니 그러면 여부라는 글씨가 들어오고요. 제가 아까 소수점 자리를 무엇한다? 사용한다라면 자릿수 몇 자리까지 쓸 거야? 라는 부분. 자, 그 얘기는 여기 금액 소수점 자리 6번 와보실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릿수라고 유형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몇 자리까지 쓸 거니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의 범위는 지금 0부터 몇 가지? 4까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판별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소수점에 지금 수량과 누구를 단가를 곱해서 누가 나왔다? 아이고 우리 금액이 나왔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지금 155.40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저는 소수점은 등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몇으로? 0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수점을 2자리까지는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자리를 숫자 2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이죠. 이해됐어요? 아, 근데 저희는 소수점을 4자리, 풀로 다 쓸게요. 여기 최대 4자리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 뒤에 제가 155.40이 나왔다면 00이라는 게 보여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자릿수의 유형 설정에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지금 0이라는 건 무슨 의미다? 나 소수점 안 쓸 거야. 라는 의미고 1, 2, 3, 4는 그 자릿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몇 자리까지 표현할 거냐. 됐어요? 자, 요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액 소수점 자릿수는 현재 2자리까지 사용한다. 우리 지금 현재 몇이에요? 0이에요. 그럼 소수점을 안 쓴다라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고요. 됐을까요? 자,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설정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글로 내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자릿수의 의미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유형. 자,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금액의 소수점 자릿수는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는 여기에 .4가 있잖아요. 그럼 이 .4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는 올릴 건지 버릴 건지 이거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올림의 올림이 있고 무조건 올리는 절상이 있고 무조건 버리는 절사가 있겠죠. 자, 그런 식의 표현처럼 쓰는 걸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형은 다양해요. 단순히 이런 식의 유형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의 유형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가서 보시면 유형이 봤더니 예산통제 구분에 결의부서, 사용부서, 프로젝트. 그럼 회사가 예산통제를 하고 있다. 자, 예산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접대비를 매월 부서별로 300만 원까지 쓰게끔 하고 있다. 그럼 이들이 예산을 300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 300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결의부서로 할 건지 사용부서로 할 건지 프로젝트로 할 건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 뭐라고 했냐면 각 부서별로 300만 원까지 쓰게 하겠다 이랬죠. 그럼 결의부서보다는 무엇으로 설정해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용부서. 그러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거 돈 누가 쓴 거야? 라고 해서 구분 관리하는 부분에 부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320만 원에 도달했다. 이번에 50만 원 지출이 되면 제가 50만 원 넣고요. 전표 처리하시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떠요. 야, 니네 예산이 300이었어. 근데 이 50 넣으면 지금 예산이 무엇돼서 넘쳐서 너 이거 돈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들은 예산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비영리는 100% 예산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쓰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요거 별도로도 출제합니다. 예산과 자금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서 원래 시험 범위 이탈인데 뭐 작년에도 주책적 출제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바꿀 의사가 없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회계 1급에만 내는 예산과 자금 관리 쪽의 내용이 회계 2급도 지금은 다 출제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 그래서 유형은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됐을까요, 여러분? 보는 유형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은 지금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재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 숙제. 자, 그럼 재로그인은 프로그램을 아예 창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요.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로만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걸 재로그인 한다고 표현해요. 됐을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공통부터 나와져 있는 요 부분 한 번은 볼게요. 자, 필드 설명 읽어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출제가 된다. 자, 공통 등록사항 중에 일단 우리 나오는 부분만 볼게요. 1번 공통이란 걸 누르면 우리 공통에 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본지점 회계라는 부분은 꼭 가져가세요. 이 문제는 회계 쪽에서 더 많이 내고 싶어 하겠죠. 자, 본지점 회계 여부. 자, 본지점 회계 여부는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가 8,500번을 등록한 회사도 본지점 해야 하네요. 하죠. 그쵸? 자, 본지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000번에 뭐가 있고요? 1000번에 본점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2000번에 뭐가 있다?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각 사업장 등록도 했고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본점과 지점을 각각 할까요? 아니면 본점과 지점을 묶어서 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자, 저는 분명히 본지점이라고 했어요. 같은 회사예요. 자, 여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가가치세가 있죠, 여러분. 또 교수법이 달라서 얘기 안 해주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거 회계 수업할 때 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회계를 처음 들어올 때 회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부가가치세가 있고 소득세라는 신고가 있어요. 네, 소득세. 자, 왜냐면 원천징수 신고해야 되니까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타 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줄 때 원천징수. 그러니까 그런 소득세 신고가 있겠죠. 원천징수에 대한. 그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맞아요. 각 사업장. 됐어요, 여러분? 각 사업장 신고가 원칙. 자, 그런데 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법인이 열심히 벌어들인 부분. 제가 여기다 쓴 소득세는 원천징수라고 분명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회사 입장 얘기할 거니까 개인의 종합소득 신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법인세. 이 회사 법인이죠, 여러분. 그럼 법인세의 신고는 각 사업장 신고가 아니고요. 본점 일괄 신고해요. 본점 일괄. 자, 여러분, 그럼 본점 일괄이면 우리 회사가 1000번과 2000번이 있으면 각각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는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결정을 직후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겠다. 아유, 본점은 본점대로, 지점은 지점대로 우리는 각자 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사용이에요. 사용. 그래서 사용이라는 부분, 여기 보면 사용과 미사용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자, 글 그대로 가져갈게요. 본지점 회계 사용 시 사용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 각각 하겠다라고 하면 사용을 선택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표를 입력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이다? 상단에 조회 조건바에 회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사업장 선택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겠잖아요. 그 사업장 자리가 이렇게 흰색 박스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1000번 사업장 거예요. 그럼 1000번. 저 2000번 사업장 거예요. 그럼 2000번. 이렇게 입력하고 회계를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게 사용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점표 입력 시 회계 단위는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사업장별로 데이터를 집계하고 추후에 우리 법인세는 본점에 지정걸 묶어서 가야 되니까 무엇한다? 통합을 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합 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미사용. 자, 미사용이라는 부분은 나 본지점 회계 안 할 거야. 본점과 지점을 묶어서 하나로 갈게. 근데 여러분 누가 지점에 묶어요? 본점에서 법인세 신고할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나 본점에서 무엇 하겠다? 지금 다른 사업장 것도 다 정리해서 같이 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등록에 본점으로 되어 있는 그 사업장으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요. 이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회사 자리 선택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돼요. 근데 이 활성화, 비활성화는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부분? 우리 앞에 조회 권한 했던 거 기억해요? 조회 권한? 여러분 조회 권한 할 때 어떤 사람은 회사 권한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사업장 권한이 있었죠.
자, 그럼 이 회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번도 볼 수 있고 2000번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장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소속 사업장밖에 못 보겠죠. 그래서 아까 저를 기준으로 얘기했죠. 저는 1000번 사업장 소속입니다. 그럼 저는 2000번 사업장 건 아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지금 회사가 무조건 다 뭐로 뜬다? 이 자리가 뭐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1000번으로밖에 안 떠요, 여러분.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 이 본지점 회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미를 사용과 미사용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설명에 대한 지문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최소한 가져가실 거. 자, 소수점 프로젝트 이 부분들은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자릿수 어디까지 쓸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시험에 나와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회계를 갑니다. 우리가 이게 수업이 물류생산이었으면 이 화면은 물류생산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우리는 회계 인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사부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인사는 낼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인사 쪽은 시험 문제를 잘 안 내요. 시스템 환경 설정. 네, 내도 공통적으로 내거나 뭐 내봐야 이 회사는 지금 더존 스마트 A 연말정산 사용 여부가 가능한지 안 한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이동 빅데이터 우리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기가 조금 그렇죠. 낼 만한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회계 쪽 시험에서 많이 낸다. 그럼 이제 회계 쪽에 가셔서 무슨 부분 이렇게 보시면 예산 통제에 대한 부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예산 관리에 대한 여부 이런 게 나오고요.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 자, 그리고 예산 통제는 언제부터 시작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이랑 전표 유형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골고루 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노란색 표시한 건 자주 냈던 걸 기준으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자, 예산 통제 부서란 부분. 그럼 여러분 예산 통제 구분이 결의부서, 사용부서, 프로젝트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결의부서는 우리 전표를 결제받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결의부서예요. 자, 사용부서는 그 돈을 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자,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마다 왜 프로젝트 또는 프로모션 사업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택일한다. 그래서 여기가 0번으로 되어 있으면 결제 올리는 부서가 결제 올리는 그 상황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고 여기를 1번 사용으로 가면 부서별 사용의 금액으로 제한을 하겠다.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예산관리 여부는 여러분 이 자리가 0번부터 2번까지 되어 있어도 나 예산을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여는 하겠다는 얘기고 부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여예요? 부예요? 부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뭘 설정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로 되어 있어야? 1번 여로 되어 있어야 우리 20번에 설정한 값을 무엇할 수 있다? 부동할 수 있다가 돼요. 그래서 21번 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통제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쓰겠느냐 안 쓰겠냐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 여러분 우리 왜 전표 입력하실 때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쓰죠. 근데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안 쓰고 대체 전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자, 왜냐면 입출금 전표를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표 처리할 때 여러분 현금 지출을 한 건씩 입력하잖아요. 근데 회사가 시제를 가지고 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쓰는 거에 대한 지출이 있다. 그러면 사실 해보면요. 그날의 건수가 하나가 아니라 10건, 5건, 20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차변엔 뭘 쓰고 돈이 지출됐다고 하면 쓴 내역을 쫙 씁니다. 복류생비, 접대비 등등등 다 쓰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합계를 해서 한 번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건이 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형태인 차대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무엇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입금과 출금의 전표 사용 여부는 그런 의미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 전표만 사용하겠다면 뭐로 간다? 부예요. 부. 부는 대체 전표만 쓰겠다는 의미. 자, 예산 통제 개시월. 자, 우리가 예산 관리 여부를 사용한다고 하고 우린 결의부서에서 통제를 할 거고 근데 너 몇 월부터 할 건데? 이 얘기예요. 1월부터 할 거니? 12월부터 할 거니? 6월부터 할 거니?
그래서 여러분 얘는 01부터 10이잖아요. 1, 2, 3, 4, 5, 6, 7, 8에는 우리 월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01이니까 1월부터 할게요 라는 얘기죠. 저희는 7월부터 하겠다. 그럼 07로 여러분 입력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적용의 시기라고 해서 제가 07 넣었더니 적용의 시기란 부분에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취소해 주시고요. 취소. 자, 그래서 그냥 01로 갈 거예요. 기본값. 자, 그렇게 해준 부분. 자, 그리고 거래처 보조 화면 사용은 뭐냐면 우리 거래처 등록할 때요. 팝업창처럼 창 띄우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시 우리는 팝업창을 띄워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코드를 한번 넣잖아요. 거래처 등록 코드 뭐 이런 코드 자리가 있죠. 코드를 넣고 지금 그 다음 자리에 가면 내가 100번을 넣었다. 근데 그 다음 자리에 가서 101번이 자동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자동 여부가 뭐로 되어 있으면 사용함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그 코드 자릿수도 지정할 수 있어요. 3자리부터 10자리까지 자동 부여 수를 또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0번 사용 안 함이죠. 그럼 제가 100번 놓고 라인 싹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101번이 등장하진 않아요. 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런 식의 의미로 쓰는 게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입니다. 그럼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가 그런 거면 자산 코드 자동 부여도 그런 얘기겠죠. 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자산 코드 자동 부여는 또 왜 들어요 하시는데 우리 감가상각 자산 있잖아요. 고정자산.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여러분 항상 번호 넣고 시작하거든요. 그 관리 번호거든요. 네, 그래서 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요것도 쏠쏠이 잘 냅니다. 자,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전표 유형을 제가 드렸는데, 자, 요건 뭐냐면 회사에서 전표를 출력해서 실질적으로 결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걸 보관해요. 그리고 전표 뒤에 우리 증빙을 다 붙여서 보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분계장도 주요 장부잖아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전표로 결제를 받아요. 분계장으로 안 받고. 그러면 그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양식이 ERP는 최대 몇 가지 있다? 15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5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전표 입력에 가서도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지금 주식회사 세계전자는 사용하고 있는 전표 출력 양식은 7번이다. 틀렸죠? 1번 썼어요. 지금 저희 숫자 1이잖아요. 1번 양식 쓴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바꿀 땐 숫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 다국어 재무제표 부분. 자, ERP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다 언어라는 건 우리 한국말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대한 것도 쓰겠죠. 다 국정 얘기도 나오겠죠. 다 통화도 나와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의 다른 점은 다양한 지금 글로벌화가 되니까 다양한 내용들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재무제표도 다국어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밖에 없네요. 네, 이게 필요하면 또 커스터마이징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등록자산 삼각 방법과 처분자산 삼각 방법은 뭐냐면 나 신규로 등록하는 고정자산 삼각 방법을 뭘 할 건지 삼각을 안 할 건지 월할 삼각할 건지 6개월에 한 번 하는 반년 삼각을 할 건지 대체적으로 무슨 삼각 많이 할까요? 월할 삼각 많이 하겠죠. 자, 처분하는 자산. 내가 고정자산 매각했다. 그럼 이 매각하는 자산은 회계 기준상 우리 감가상각 하는 게 원칙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선상각 후처분이 원칙입니다. 우리 회계 기준은 선상각 후처분.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처분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그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처분 분계를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네 맘대로 하세요입니다. 법인세는 어차피 달라지는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누계액이 커지니까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더 작게 계산이 될 거고요. 됐을까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잡히고 이익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기순이익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무슨 부분 할 건지 안 할 건지 너네가 결정해 라는 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또는 월할 생각한다.
감가상각은 월할상각의 원칙이죠,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각 사업장별 신고한다 또는 총괄납부 신고한다라고 하면 0번을 선택해서 쓰시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한다면 2번을 쓰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들이 있고요. 자, 다른 부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냥 이런 키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주로 많이 내요. 그리고 실제 회계에서는 이쪽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 부분. 자, 설정은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세계전자 무엇 하시라? 환경 설정 해달래요. 자, 공통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조회 구분에 가셔서 우리는 공통으로 바꿔놓고요. 자, 01번에 본지점 회계는 우리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자, 그러면 본지점 회계는 지금 현재 미사용 0번으로 갈게요. 자, 금액 소수점 자릿수는 무엇으로 가셔라? 0으로 가래요. 자, 몇 번에 있는 거? 6번에 있는 거. 자, 그럼 이 자리는 0이니까 바꿀 필요 없네요. 되셨고. 자, 그 다음 회계로 변경합니다. 자, 회계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25번이네요. 자, 25번의 환경요소 코드. 자,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 지금 현재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용 안 함으로 미사용해달라고 했죠, 여러분? 네, 안 하고요. 26번 자산 코드에 대한 자동 부여도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것도 기본 세팅 값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등록 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은 무엇으로 갈 거냐라고 얘기하네요. 자, 등록 자산의 상각 방법은 무엇으로 가자? 우리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29번. 자, 그럼 29번. 무슨 상각? 월상각. 자, 그럼 월할 상각이니까 2번. 그럼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처분자산 상각 방법은 기본이 지금 월할로 되어 있는데 상각 안 하겠대요. 그럼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어렵지는 않아요. 용도라든지 의미만 가져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리 다 끝났고요. 자, 우리 메뉴는 종료를 좀 해주시고 모두 닫게 하시면 되겠죠. 우측마스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가자? 아, 우리 여러분 로그인을 지금 로그아웃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 로그인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거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제 유언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8,500번에 세계전자에 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원 코드에서 이제 유언규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유원규로 들어가기 전에 윤영철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윤영철로 들어가고 확인. 자, 우리는 비밀번호 안 넣었으니까 아무 없어요. 로그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윤영철한테 권한을 주었던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죠.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권한은 밑에 깔려 있어요. 수면 아래 있습니다. 자, 회계 관리만 들어오죠. 왜냐면 이 사람한테 저희는 회계 관리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4개밖에 안 줬죠? 그럼 이건 권한 설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결산, 재무제표 더블 클릭하면 세부 메뉴가 보이고요. 자, 합계 전에 시산표를 더블 클릭 잠깐 할게요. 자료는 없어요, 여러분. 입력한 게 없는데요.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 여기 회계 단위가 1000번으로 아예 비활성하죠. 아, 그럼 의심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윤영철은 권한이 뭐로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 권한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게 뭐예요? 아니, 회사 권한이면 여기 회계단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1000번 사업장, 2000번 사업장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1000번으로만 보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린 아까 본지점 회계를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점에 뭐다 몰아넣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매핑이 되는 거예요. 각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회색으로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메뉴 닫아주시고요. 뭐 모두 닫기 의미 없지만 자, 상단에 다시 로그아웃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는 누구로 가자? 유원규로 갈게요. 그래서 8,500번 그대로 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원 코드에 가서 유원규로 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유원규에게 설정했던 시스템 관리, 영업 관리, 인사급여 관리, 회계 관리라고 하는 게 들어오죠. 이게 모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들어가자? 회계 관리. 자, 그리고 점표 장부 관리에 가서 또 하겠죠. 여러분 점표 입력 더블 클릭 일단 잠깐 해주세요. 자, 점표 입력 더블 클릭하셔서 메뉴가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메뉴가 오픈이 된 상태에서 자, 이 사람도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회계단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본지점 회계를 한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첨번 사업장에서 모든 상황 정리를 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 닫아주시면 되시고, 자, 이번 강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로 들어가냐면, 자, 시스템 관리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자, 회계관리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계관리 기초 정보랑 그리고 이제 전표 입력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시자고요.